자, 여러분 안녕. 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학년 현장 체험 학습 갔다 왔죠. 자, 사삼평화공원이랑 사르인 숲길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좀 힘든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교과서 84쪽. 자, 84쪽입니다. 어, 자,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다. 드디어 우리 장원제, 그 다음에 봉건제로 대표됐던, 자, 그 다음에 농촌으로 대표됐던 중세 봉건제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된 중요한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십자군 전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꼭 알아봐야 되는 거고, 십자군 전쟁은 자, 200년이 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자, 애시당초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한 채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자, 11세기 후반. 자, 11세기 후반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 자, 이거 많이 듣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의 티르크 비슷하죠. 자, 터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슬람 세력이죠. 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스도의 성지 순례를 금지하였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동쪽에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전에 배웠냐면 자, 유대교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맞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출발이 되고 자, 그래서 각각 이 유대교가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가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있는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가 우리만 할 거야. 너네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던 크리스트교 세력을 크리스트교 세력의 성지 순례를 금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란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은 거잖아. 큰일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순례도 막아버리고 또한 이쪽에 비잔티움 제국 있는 거 알죠? 자, 비잔티움 제국 있죠, 이쪽에.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도 위협을 하니까 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자, 이쪽에 있는 서로마가 아니고 자, 서유럽에 있는 자, 교황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은 그리스교 갈라지긴 했지만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이기 때문에 자, 이슬람 세력은 공통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도움 요청. 자,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 우르반 2세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서 자신들의 크리스교 세력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전쟁을 호소하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결정했냐? 여기 보이는 클레르몬 공회라는 곳에서 교황 오르반 2세가 성지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황이 싸우는 게 아니죠. 기사들도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나서줘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많은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들이 호응을 한 거죠. 왜 호응을 했을까? 각자가 원하는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십자군 전쟁은 200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거의 미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지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상업적 이익이 중시되는, 즉 목적이 변질이 돼버리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목적이 변질되면 개판이 되는 건 쉽사리죠.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단어 뭐? 실패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 뭐?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다.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년 동안이나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자, 보세요. 자, 전쟁을 주도한 교황. 자, 우리 싸우자, 이기자. 저기 가면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행복한 천국의 땅이 있다. 너네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겠지. 근데 졌잖아. 그러면 교황 저거 개구라네?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즉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다. 가 너무 중요한 거겠죠.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중세 시대의 서유럽의 가장 핵심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간호사의 구룡 기억납니까? 그 강했던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왜? 졌으니까. 그 다음 기사가 약화된 건 좀 다음 장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위가 오릅니까? 왕권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자,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자, 이쪽으로 계속 200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전쟁이든 뭐든. 근데 전쟁이라고 가봤더니 자, 이쪽으로 가봤더니 너무나 진귀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되니까 이쪽에 진귀한 것들을 좀 사고 싶다. 팔래 하니까 팔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져 유럽의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맞죠? 왜냐하면 시장이란 건 보통 도시에서 열리니까 도시에서 거래가 일어나죠. 즉 도시가 발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또 나오겠지만 어디가 상대적으로 약화될까요? 도시가 발전했다는 건 농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인다? 원래 중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여기 있던 교황이었죠. 그 다음에 장원제로 대표되는 농촌이었죠. 장원제가 농촌 공동체였으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즉 중세가 슬슬 끝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다음 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5쪽 넘어가세요. 자, 이게 십자군 전쟁의 결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의 발달과 장원의 해체, 장원의 해체. 여기 나온 걸 다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11세기 유럽에서는 자,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도시가 발달했는데 특히 십자군 전쟁 때 상인들이 자, 원래 전쟁하려고 동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갔는데 가봤더니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서 교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역 도시였던 베네치아, 제노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한 북유럽에서도 도시가 발달하였고 자 이렇게 도시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건 자 한편으로 이제 농촌이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도시들이
이제 번창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잘된 사람끼리 편을 먹죠. 자, 이거 우리는 한자 동맹이라는 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한자 동맹을 맺어 북유럽의 무역을 주도했다. 그렇죠? 자, 북유럽에서도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한자 동맹을 맺어 자, 북유럽의 무역을 주도했다. 자, 이런 도시는 자, 도시는 원래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슬슬 생겨나는 거죠. 돈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경제력이 커지면서 영주로부터 자,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자치권을 얻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특허장을 받는 시민들. 자, 도시민은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받아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의 상인과 소급업자들은 자, 동업조합인 자기네들의 동업 같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옛날에 게임 길드 많이 있었는데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익 집단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 집단. 자, 도시를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발달이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옵니까? 자, 사고 팔려면 물물 교환이 쉬워요? 아니죠. 화폐가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화폐 경제. 자, 우리 당연한 겁니다. 거래가 많아지고, 자, 거래가 많아지려면 여러 가지 물품이 거래되려면 물물교환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걸로 주고받는 화폐가 중요하게 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장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 영주는 원래 자, 장원은 이제 원래 영주의 땅이죠. 기억나죠? 영주의 성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레방앗간 있고 그 다음에 뭐 벼 있고 밭 있고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영주는 원래 농노에게 자 원래 노동력이랑 현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배한 거를 뭐 쌀 10가마니 중에 30% 3가마니 내라 이렇게 받았었는데 자 영주도 이제 도시 가서 뭐 사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폐로 농노들한테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내주면 자 오히려 해방까지 시켜준 거죠. 맞죠? 그리고 이 농노들도 도시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가고 싶겠지. 맞습니까? 몰래 도망친 애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에서 1년을 버티면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조약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도시가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농노는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내서 이제 농노를 자신의 신분을 해방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흑사병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흑사병은 여기 나와 있죠? 전염병인데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인구는 3분의 1이 줄었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농노들이 줄었어. 그러면 농노의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공급이 떨어지면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희소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농노가 귀해지는 거야. 그래서 영주들은 도망가지 않게 잘 잡아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농민의 지위는 더욱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영주들이 있어. 우리 함성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너무 그리운 거야. 옛날에 내가 말 한마디면 우리 운동장 연병장에 농노 한 300명 모여서 푸샵하고 막 오리걸음하고 있었는데 요새들은 말만 불만 많아. 짜증 난 거야. 그래서 야 옛날로 돌아가 막 억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왜 이 지랄이세요? 라고 하면서 자크리의 난이라고 하는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장원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장원은 해체되고 중세 봉건자회도 크게 흔들리게 되고 도시는 발달하면서 이제 중세 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 자, 중앙집권이란 건 왕이 있고 왕한테 권한이 몰아진다는 뜻이죠. 원래 중세는 왕의 힘이 약했고 교황의 권위가 세졌다는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중세 말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원이 약해졌고 해체됐고 영주의 힘은 약화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군 전쟁에서 자, 당연히 기사의 세력도 약화되었죠. 근데 기사가 지는 이유가 뭘까? 자,
자, 화약이 등장을 합니다. 화약. 대포가 등장한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기사가 창 들고 두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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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찔렀는데 멀리서 대포 봉 쏴버리는 거예요. 으악 다 죽는 거지. 즉 당연히 기사 계급은 몰락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기사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학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기사가 바보가 되는 그런 문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 돈키호테라고 대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주의 힘은 약화되고 제후의 힘이 약화되고 자,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됐다. 자, 이 왕권이 강화가 됐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도시에서 이 상인들이죠, 상인들. 여기 있는 상인들 있잖아. 돈을 계속 벌어. 자, 돈은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분이에요. 돈은 많은데 저 새끼는 그냥 돈만 밝기는 그냥 그런 나쁜 새끼야. 뭐 신분 지도 낮은 새끼가 막 이렇게 신분이 낮음을 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국 이 거래하는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 이거 우리가 상공시민이라고 부를게요. 자, 상공시민들은 그러면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맞죠? 자,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한테 줄을 대기 시작합니까? 국왕들한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지원해 주죠. 그러면 이 국왕들도 상공시민층을 도와줍니다. 대우해주기 시작하죠. 야, 함부로 하지 마. 얘 나한테 백그라운드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왕은 이 돈을 받아 우리 공무원들, 관료제와 군대, 상비군, 관료제와 상비군, 국왕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럼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자,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말뜻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자, 그래서 14기 초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자, 자세히 알 필요 없지만 왕위 계승 문제 또한 플랑드르 지방 문제 때문에 자,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14년, 116년 일어나는데 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영국이 이다가 프랑스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자, 역전승의 주인공 여기 나와 있는 잔다르크입니다.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자, 100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하여튼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100년 동안 프랑스를 위해서 나라가 국민을 응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이겨라, 프랑스 이겨라. 여러분들 체육대회 7반 이겨라, 5반 이겨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9반 이겨라, 8반 이겨라 됐지. 자, 자신의 반에 대한 정체성이 더 생길 겁니다. 그러려고 체육대회 하는 거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것처럼 프랑스 이겨라 하다 보니까 나는 프랑스 시민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서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왕한테 모이게 되죠.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나라라는 의미가 더 생기는 겁니다. 발전한 기틀이 마련됐고, 자, 전쟁에서 진 영국에서는 또 한 번 귀족과 귀족들의 세력인 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또 싸움을 벌입니다. 30년 동안 싸워요. 장미전쟁입니다. 자, 여기서도 장미전쟁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싸웠는데 자, 랭카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 둘 다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가문의 상징이 붉은 장미, 흰 장미예요. 자,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하고 자, 이게 끝나면서 이제 귀족 간의 갈등이 몰라나고 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영국 또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중세 키워드였던 자, 쭉 보시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자,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했죠. 그 다음에 장원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중세 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기틀이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무너질 게 뭡니까? 자, 신이 무너지면 중세가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 신이 무너지게 되는 게 뭡니까?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만 일어나면 중세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